노즐 크기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니들 사이즈나 익스트루드의 노즐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이제 사이즈는 알고 계시겠죠? 게이지든 밀리미터든. 지금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레이어 높이. 레이어 높이는 노즐 사이즈의 통상 절반으로 가져간다. 그 이유는 자, 노즐이 이만하고 소재가 나오는 게 당연히 요만하겠죠. 이게 층층이 이렇게 쌓아지면 너무 베스트인데 사실 이게 말만 쉽지 이게 높은 고층의 출력물이 되면 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찌부시켜서 출력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3D 프린터의 통상적인 수치가 노즐 사이즈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1일짜리의 노즐 사이즈면 0.5만큼 짓눌러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0.2면 1이 들어갔죠. 그럼 체험 밀도 부분은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얼마나 안을 빽빽하게 채우겠느냐인데 그림에 보시면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 테두리 부분은 밀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죠. 밀도는 사선 부분이니까.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예, 구조물이 올라갈 때 구성 요소가 총 세 가지입니다. 바깥면, 안쪽면, 체험 밀도. 영어로 하면 아우터워, 이너워, 필, 인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여기는 정말 체험에 대한 밀도고 이제 요 테두리 월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익스트루더 온도, 혹시나 내가 익스트루더에서 여기 스크린에서 조정하는 온도는 소재 장착을 위한 온도예요. 내 출력을 하기 위한 온도는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바이오 잉크만 쓴다라고 하시면 0 눌러주시면 되고요. 리트랙션은 소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 구간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역방향 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톱니는 뒤로 돌리는 거, 주사기를 뽑아내는 게 되겠죠. 그게 리트랙션이고 인필 패턴은 현재가 이렇게 라인이고 뭐 그리드, 컨센트릭 해서 여러 가지 조정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쓰세요. 회전 각도랑 첫 번째 레이어 인필 각도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드 라인 컨센트릭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고 인필 회전 각도랑 첫 번째 레이어 인필 각도는 일단은 기준이 얘가 먼저 기준이 돼요. 첫 번째 레이어 정말 이니셜 레이어인 거고 얘에 대한 각도가 0도다. 회전 각도가 90도다 그러면 0도에서 다음 층부터 나는 90도씩 회전할 때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45도 첫 번째를 내가 45를 기준으로 뒀어요. 그 다음에 90도씩 회전할 때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X 패턴이 되겠죠. 근데 내가 0도, 90도 하면은 플러스 패턴이 될 거고요. 근데 내가 0도 회전을 각 층마다 20도씩 회전할게 라고 하면은 어떤 나선형 형태가 될 거예요. DNA처럼 각 층마다 20도씩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네모인데 안에 있는 밀도랑 회전 각도를 조정해서 원하는 패턴을 일부는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코어 사이즈가 좀 이렇게 일정하게 구현되는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슬라이스 파라미터 중에 속도 부분입니다.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나오는 양과 속도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쁜 출력물을 만들 수 있고 자 출력 속도 부분 요거는 전체적인 속도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동 속도를 제외 만약에 내가 이렇게 0을 집어넣어놨으면은 이 10이 그대로 입력이 돼요. 근데 0이 아니라 7, 8, 9면은 10은 무시가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는 바깥면, 안쪽면, 인필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출력물이 올라오게 돼요. 바깥면, 안쪽면, 채우기 이게 인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미 속도가 정해져 있네. 얘가 들어갈 것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나 내가 그냥 귀찮아 안 할래라고 하면 이제 10이 여기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바닥 레이어 속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반이 견고해야지 건물이 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만 따로 빼서 유일하게 유독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유독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니셜 레이어 속도니까 이거 따로 빼져 있다 보시면 되고 이동 속도는 출력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내가 오브젝트 두 개 출력한다 그러면 얘 1층 그리고 얘 1층이니까 이 구간이 이동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의 속도에서 저희 모터 스펙이 20mm/s예요. 그 최대 속도가. 그러니까 보통 이동 속도는 15에서 18 정도 되세요. 출력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그리지 않는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이동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좀 일종의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력 속도가 10이라고 기준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서 나머지 속도를 가져가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바닥 레이어 속도는 한 5 정도, 50% 정도 가져갑니다. 천천히 그리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레벨링은 잘 맞는지, 소재는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게 바닥 레이어 속도. 이동 속도는 말씀드렸다시피 15나 18 정도 빠르게 가져가고요. 채우기 속도. 채우기는 내가 전체적인 속도를 10으로 컨트롤한다 그러면 10 그대로 가져갑니다. 채우기라는 거는 뭐 마우스를 예시로 들면요. 안에 있는 어떤 반도체라던가 버튼, 건전지 이런 게 그 안에 채움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출력물을 판단하는 구성 요소 중에 그냥 외관만 보통 보잖아요. 전혀 쓰이지 않는 요소인데 결국 있어야 되는 것들
근데 프린트 퀄리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그려서 대충 채우고 넘어간다 라는 취지의 10 그대로 사용하고, 바깥면 속도. 바깥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만질 수 있는 이 최외곽면들을 바깥면이라고 해요. 정말 프린트에 대한 퀄리티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면 속도는 한 7 정도 가져갑니다. 천천히 그린다는 거죠. 신경 써서. 안쪽면 속도. 얘랑 똑같은데 얘에 만질 수 없는 부분, 이 버튼이라 치면 버튼의 밑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안쪽 면입니다. 얘랑 동일한 패턴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빠르게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채우기 마냥 너무 빠르게 가져가면은 얘 바깥면이 영향을 받아요. 망가지게 되니까 바깥면이 7이면 안쪽면은 8이나 9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보통의 출력값들은 그렇게 설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채우기. 이게 솔리드 탑, 솔리드 바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필 덴시티를 0에서부터 100%까지 사용자 설정대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내가 바닥이나 채우기 한 요 정도 두께만큼은 그냥 내가 필 덴시티를 몇 %로 했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그냥 100%로 하겠다 라는 게 솔리드 탑, 솔리드 바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솔리드 인필 탑, 솔리드 인필 바텀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만약 꼭대기 채우기 요것만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모자 같은 출력물이 되는 거예요. 안에는 베었는데 꼭대기는 막혀 있는 거. 얘를 체크해주고 바닥만 채운다 그러면 어떤 배스킷 같은 거, 꼭대기 뚫려 있고 바닥은 막혀 있는 출력. 둘 다 체크가 해제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출력 안에 있는 패턴을 내가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꼭대기랑 바텀을 얼마만큼 채우겠느냐, 두께는 이 두께에서 지정 가능하시고, 얘가 레이어 높이, 우리가 노즐이 0.2라고 했을 때 절반 0.1을 가져갔죠. 여기를 0.3으로 가져면 바닥 채우기 밑에서부터 3층까지는 완전 꽉 채우겠다. 꼭대기 맨 위에서부터 그 아래 3층은 꽉 채우겠다가 되는 거죠. 밀리미터 단위인데 레이어 높이의 배수로서 가져가서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층고를 1로 하면은 꼭대기랑 바닥을 3으로 설정했어. 그러면은 맨 밑에서부터 3층, 맨 위에서부터 3층은 채움 밀도랑 관계없이 완전히 채우게 되는 거죠. 모자의 모자 부분, 요 뚜껑 부분과 패스킷의 바닥 부분이 얼마만큼 채워지는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체험 교체량 얼마만큼 오버랩돼서 그릴 거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가 이런 네모의 출력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3D 고치는데 그냥 단층만 본 거예요. 그러면 바깥면 만질 수 있는 면이 있고 동일한 패턴인데 만질 수 없는 이 안쪽 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쪽 면과 실제 맞닿는 인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뭐 대각선이든 플러스 패턴이든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얘가 0%가 이상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게 0%인데 보통 15에서 30% 정도. 오히려 더 노즐 사이즈의 15에서 30%는 치고 들어가요. 이것도 제가 레이어 높이 할 때 좀 짓눌러서 출력한다 그랬죠. 그건 수직적인 개념이고, 수평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도 일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딱 끝나면은 너무 쉽게 떨어져요. 이 울타리랑 안에 있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좀 잘 붙게 해주겠다라는 취지하에 요 체험 교체랑 오버랩 되는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수가 있고, 통상 15에서 30%, 많아도 50%, 노즐의 절반까지만 치고 들어간다. 50 넘어가면은 이게 너무 많이 치고 들어가니까 겉에 있는 바깥면이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퀄리티 저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안쪽 채우기 전에 외벽 먼저 채우기. 요거는 보통의 프린터는 인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을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색칠할 때 생각하면 도화지, 흰색 도화지에 색을 전체적으로 칠해야 돼요. 바깥을 먼저 칠해놓고 색칠을 하면은 안에는 대충 해도 빨리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안에 먼저 채워놓고 바깥 하려 그러면 섬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책상 안 더럽혀지기 위해서. 얘도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외벽 울타리를 먼저 지어놓고 안에를 대충 채워놓는 게 퀄리티에 더 도움이 돼요. 안에서 아무리 충돌이 일어나도 어차피 덮이게 되면 출력물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요. 한줄 채우기는 아직 개발적인 옵션이라서 이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옵션이면 내가 어떤 인필 패턴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도형의 딱 가운데 하나만 그리겠다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잘 안 씁니다. 네, 리트랙션. 요거는 비율을 콧물로 좀 비율을 할게요. 더러워도 이해가 좀 빨리 되는 거라서 속도는 얼마만큼 빨리 뒤로 콧물을 먹느냐고, 거리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먹겠다예요. 여기 있는 나머지는 좀 무시해도 되는데 제트호흡 부분,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빨리 제트호흡이 있죠. 커핑이 뛰는 거잖아요. 원래 리트랙션은 이렇게 물체 두 개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얘 출력하고 얘로 갈 때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트허브라는 걸 쓰면은 출력하고 리트랙트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와서 내려가서 그래요.
이렇게 호핑이 있으면은 콧물로 비우면은 고개까지 뒤로 젖혀주는 행위예요. 더 이상 흐르지 않게끔. 흐르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제토흡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뭐 거리, 양이고 또 얼마나 빨리니까 노즐 전환시 듀얼 출력할 때 익스트루더 그렸다가 바이오니크 그리면은 얘네 할 때도 쓸 거냐 이런 거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최소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런 가까이 붙어 있는데 리트랙션하고 제트호흡 하면은 쓸데없이 동선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구간은 무시해도 돼라는 설정값입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 낭비도 된다고. 요 정도 가까이 있으면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돼. 굳이 허핑이나 리트랙션 없어도 된다라는 기능이고요. 퀄리티 밑부분은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딱 보셔야 되는 거는 외벽 두께랑 출력 전 로드 두 개고요. 외벽 두께, 제가 바깥면 안쪽면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외벽에 대한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즐이 1이다 라고 하면 외벽 두께 3으로 지정하면 총 벽이 울타리가 3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중에 만질 수 있는 최외곽 단 하나만 바깥면으로 아우터로 구분이 되고, 3개 중에 안쪽에 위치한 동일한 패턴이지만 안쪽에 위치한 2개는 안쪽면이 돼요. 내가 외벽을 노즐이 1이야, 외벽이 100이야 라고 하면 100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 중에 바깥면 하나, 안쪽면이 99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약간 요 개념이 혹시나 속도 조절할 때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체크하시면, 가장 겉에만 더러워라고 하면 바깥면을 건드리면 되는 거고, 똑같은 패턴인데 그 안쪽이 더럽네 그러면 안쪽 면이고요. 네, 얘네 둘의 패턴하고 상반되는 어떤 플러스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더럽다라고 하시면 최후의 속도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외벽 두께는 노즐 사이즈의 개수로서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출력 전 로드하기 요거는 거의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출력 전 로드하기는 실제 출력 들어가기 전에 그 소재가 점점 위로 빨려져 올라가는 소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좀 미리 짜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짜낼 거냐고, 뭐 보통 쓰는 건 한 0.5 정도 버리고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나는 요런 출력물을 할 건데 0.5 였다 버리면은 쓰레기가 요만큼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옵션이 스커트라는 게 있어요. 본 출력물은 요 파란색, 이게 외벽입니다. 파란색이, 안에 있는 노란색이 인필이고요. 파란색 중에 만질 수 있는 가장 겉에가 바깥면이죠. 이런 개념인 거고, 스커트라는 개념은 본 출력물 들어가기 전에 요 초록색 부분 있죠. 사전 출력하는 구간이에요. 레벨링이 안 맞으면 요거 그릴 때 다이얼 요거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재가 안 나오면은 요거 그릴 때 좀 잘라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스커트라는 구간이 있고, 스커트의 개수 지정할 수가 있고, 시작거리는 얘 출력물 속도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라는 거고요. 최소 길이, 만약에 내가 혹시 볼펜 이런 거 있을까요? Có cái bút. Có cái bút không? Anh lấy cái bút anh. Đây, bút đây. 네, 상관없습니다. 네. 3D 프린터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면 스커트는 본 출력물의 가장 첫 층 이니셜 레이어의 테두리를 따서 그리는 거예요. 요거 출력한다 그러면 한 요만큼의 스커트를 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출력하면 1층의 테두리 요만큼밖에 안 돼요, 면적이. 그러면은 내가 레벨링이 맞는지 아니면 소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할 구간이 적기 때문에 최소 길이 요거를 두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조건이 최소 길이가 충족되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요. 내가 최소 길이 100을 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100을 그리고 봐요. 주인이 하나라고 명령을 했네? 상관없어요. 일단 100을 채우고, 이게 2개가 3개든 상관없이 100에 채우고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본 출력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막 큰 출력물이에요. 최소 길이 100, 스커트 개수 하나예요. 근데 한 요 정도만 그려도 100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제서야 하나를 줬네? 한 바퀴는 완성시키고 본 출력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스커트 속도는 또 그린 속도겠죠. 이렇게 하고, 압출량 부분, 요게 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잉크를 사용하시니까 여기서 컨트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실 건데, 속도로 조절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좀 비스코시티가 높은 출력물 같은 경우는 압출량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일단 요 퍼센테이지 압출량을 먼저 조정해 주세요. 100에서부터 500%까지 조정을 해주시고, 야 요거 500% 해도 힘이 너무 약한데? 라고 하시면은 그제서야 재료 직경을 줄여주시면 돼요. 자, 재료 직경이 뭐냐면, 이거 용어는 무시하시고 제 개념만 들으시면 돼요. 구멍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힘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요? 소재를 압축시키는데. 네, 구멍이 작은 게 오히려 내가 밀어 넣어야 되니까 더 큰 힘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힘이 세져요. 네,
내가 나가야 되는 구멍이 작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산업용 프린터 옵션인데 혹시나 그 점도가 높은 출력물 소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요 압출력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빼놓은 거고 요거 숫자를 줄인 건 0.5단위씩 줄여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100에서 500% 설정했다 그래도 원래 100이었는데 500% 설정해도 5배 세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0.5, 1, 2 이렇게 주면 진짜 숫자가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보시면 나중에 막 주사기 짜내는 거 모터가 막 쭉 전진할 겁니다. 한 번에 빵 쏟아내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얘에서 500까지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된다, 미비하다 그러면 이제 12.5, 12, 11.5, 11, 10.5, 10 이렇게 천천히 줄여가시면 되고요. 보통 7까지만 써도 웬만한 건 다 내보내요. 그 밑으로 따지면 오히려 시린지가 터지더라고요. 그 소재는 너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 마지막 옵션입니다. UV를 얼만큼 반복 주기로 킬 거냐 끌 거냐라는 거고요. 시작이 1, 반복이 1이다라는 거는 시작부터 1층부터 매층 키겠다라는 거고 시작이 1, 반복이 2면은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2번에 그 2회의 반복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1, 3이면은 켜고 끄고 끄고 켜고 끄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3회 반복. 시작이 2, 반복이 3이면은 끄고 켜고 끄고 끄고 켜고 끄고 끄고 켜고 두 번째 층서부터 3회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층에 키고 언제 층에 끌 건지 아니면 그 층이 완료되고 나서 킬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는 그게 이 옵션인 겁니다. 매 층 키겠다라고 하면 한 층이 완료되면은 요 11 같은 경우 완료되면은 UV 쐬고 다음 층 시작하고 UV 쐬고 다음 층 UV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바이어빌리티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중간 층 한 번만 키고 맨 마지막 층 한 번만 키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100층의 출력물을 키친다라고 하면은 실행 레이어 50 가져가고 반복 레이어만 49, 50 가져가면 중간층, 끝층 한 번 키고 끝나겠죠. 두 번 키고 이렇게 해서 패턴 실행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근데 요거 안 쓰시고 온도로서의 젤레이션을 먼저 시키신 후에 출력물이 완성되면은 그 수동으로 키는 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정리인데 초 단위가 좀 중요해서 그 UV를 난 몇 분 켰다 이런 거 좀 적으실 때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층을 그릴 때까지는 계속 키는 거다 보니까 각 층의 초가 몇 춘지는 우리는 안 나와요. 전체적인 출력물의 시간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지만 많이들 사용하시면 수동적인 기능을 키신다라는 거고 교육은 여기까지가 사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기기적인